이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진료를 많이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지방흡입술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한의원이기 때문에 흡입술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시면서도 지방흡입술을 실제로 시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장단점은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술이란 지방을 말 그대로 빼낸다는 뜻이죠. 복부에만 살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있는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엉덩이나 허벅지, 팔뚝 같은 부위에 독소 비만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살이 찌는 것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지방세포 자체를 다 떼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커질 만한 지방세포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도 살이 찔 만한 그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흡입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뻐지시는 분들도 많고 균형 있는 아주 좋은 몸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술상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지방흡입술 부작용, 시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 등에 대해서 한번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에서 우리 지방을 빼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쪽에서 균등한 지방의 양을 똑같이 빼내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빼내고 난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좀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표면이 있다고 치면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흡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내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떤 부분에는 좀 많이 빠지고 어떤 부분에는 적게 빠짐으로써 생기는 울퉁불퉁한 표면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방은 유화된 부드러운 지방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꽉 굳어져 있는 지방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지방은 잘 흡입이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조직들은 잘 떼내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울퉁불퉁함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부 아래에서 너무 많은 지방을 빼내게 되면 피부가 아래로 확 처지게 되거든요. 살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빼신 분들의 피부를 보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어서 피부에 수술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한 부위에서 많은 지방을 빼내게 되면 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방흡입을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시술상의 부작용들이 먼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착인데요. 시술을 하게 되면 살과 지방세포를 자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와 근육 사이에 지방 조직들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지방 조직이 없어지고 피부와 근막이 들러붙으면서 딱딱해지는 변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마치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쪽으로 쑥 패여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비롯한 온몸에 있는 체지방률이 갑자기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이나 뇌졸중 같은 중풍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이러한 것들의 발병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의 비율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그 부작용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건드려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프고 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더 울퉁불퉁해지고 유착이 생기는 것 같은 국소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몸에서 있는 지방의 비율을 확 빼내다 보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지방과 단백질인데 지방의 비율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몸에 인체에 있는 대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우리 호르몬은 뭐 뇌하수체에도 나오고 갑상선에서도 나오고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 호르몬도 나오고 뭐 성장 호르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 온몸에 있는 대사를 다 담당하고 있는 구성 물질이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세포가 확 줄게 되면은 갑자기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몸 컨디션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월경불순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흡입술을 하셨을 때 부종, 통증, 그리고 호르몬 변화에 의한 컨디션 저하 같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방흡입술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국소적인 비만을 탈출하고 싶어서 지방흡입술을 꼭 시행하고 싶다 하면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법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약 복용입니다. 지방흡입술의 문제가 뭐냐면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는 부작용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겠는데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 한약입니다.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을 지방흡입술 이후에 꾸준히 복용을 하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비롯해서 온몸에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약 중에는 행기약, 보기약, 어혈약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부종을,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약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직후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붓기도 빨리 뺄 수 있고 통증도 빨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부종과 통증이 빨리 줄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울퉁불퉁함이나 유착 같은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보양약, 보험약, 보기약, 보정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약재들을 통해 가지고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켜서 일상생활 복귀를 또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약재들은 호르몬의 레벨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레벨을 정상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정상 범위 쪽으로 접근시켜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확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빨리 교정해주는 역할도 한약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게 되면 물렁물렁한 지방만 잘 빠져나오고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꽉 굳어져 있는 응겨 붙어 있는 지방은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치료랑 약침치료라고 하는 것인데요. 침치료를 통해 가지고 굳어져 있는 지방세포를 자극하고 전기를 흘리는 방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혈액순환을 확 늘려주는 약침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셀룰라이트가 분해되게 되거든요. 배출시켜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이러한 침치료나 약침치료 아니면 그 관련된 주사치료도 양방에서 또 시행하고 있거든요. 유화시켜주는 치료를 먼저 하고 이후에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시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흡입술에 대한 설명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해드렸습니다. 시술상의 부작용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대칭이 나타난다든지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유착이 생기거나 처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종이나 통증이 나타나거나 직후에 내장지방을 비롯한 지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컨디션 저하 같은 호르몬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신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한약을 주로 잡고 거기에다가 보약제라든지 부종을 개선시켜주는 약제라든지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방흡입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치료를 시행하시게 되면 셀룰라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지방흡입술의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부분 보면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부리시는 분들이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지방을 잘 추출해 봅시다 라고 하면 그 정도만 시행을 하시는 게 좋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나 몸이 너무 처지거나 다른 부분에서 내장지방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거든요. 적당량만 추출하자 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지방흡입술을 시행했을 때는 한약치료나 침치료와 같은 이런 부수적인 요법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와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